하거나 네. 또 갑자기 감량했다가 또 찌고 감량했다 찌고 이걸 너무 반복하시면 얼굴 살은 빠지지만 피부는 늘어질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티에이징 다이어트 멘토 닥터CL 최연자 이원장입니다. 오늘은 모든 분들의 희망사항 바로 얼굴 작아지는 법, 네. 얼굴 살 빼는 법에 대해서 네. 종합적으로 네네.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가장 먼저 수많은 방법 중에서 네.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이 원장님? 얼굴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살을 빼야지. 그렇죠. 전반적으로 체중 감량. 그렇죠. 맞아요. 체중 감량이거든요. 체중 감량을 하면 얼굴 살이 빠지게 돼요. 물론 얼굴 살이 가장 먼저 빠지는 분도 있고 네. 나는 아무리 체중 감량을 해도 얼굴 살이 가장 나중에 빠지더라. 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개인차는 있을 수 있지만 네. 어쨌든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겠죠. 네. 다만 체중을 너무 많이 쪘다가 또 급격하게 줄이고 심하게 요요 현상을 겪는 분들은 이게 피부가 처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피부 그래서 탄력이 떨어질 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너무 급작스럽게 체중 감량을 하거나 네. 또 갑자기 감량했다가 또 찌고 감량했다 찌고 이걸 너무 반복하시면 얼굴 살은 빠지지만 피부는 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 방법은 유튜브에 얼굴 살 빼는 법 네, 이렇게 네. 쳐보면 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방법이거든요. 네. 바로 마사지, 네. 경락 네. 이런 마사지들인데요. 네. 어때요, 이 원장님? 마사지 경락받아서 얼굴 작아졌다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정말 얼굴을 작게 만들 수는 없고 이거 뭐 아무리 눌러봤자 작아지겠어요? 붓기는 빼겠죠. 그렇죠, 그렇죠. 일시적으로. 그래서 붓기를 빼서 일시적으로 작아 보이는 효과. 그래서 그런 시술이 효과가 아예 없다 이게 아니고 어떤 중요한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전날 당일 아침 마사지 받으면은 네. 붓기 빠져가지고 그렇죠, 얼굴 그렇죠. 작아 보이는 네, 효과 그런 효과 있겠지만 장기적 효과는 좀 적겠죠. 아니다. 그래서 마사지, 경락 등은 붓기를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붓기를 빼는 효과는 볼 수 있지만 사실 지방 자체를 줄이는 그런 방법은 아닌 거죠. 네. 세 번째 방법으로는 나름 핫한 윤곽주사 시술이 있어요. 그렇죠. 윤곽주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위원장님? 뭐 사실 거의 모든 미용 클리닉에서 윤곽주사 시술은 다 합니다. 윤곽주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윤곽주사랑 포함되지 않은 윤곽주사. 그렇죠. 스테로이드가 포함되면 스테로이드가 지방 조직을 위축. 파괴시키고 위축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많이 보기 위해서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윤곽주사를 많이 쓰는데 부작용이 있어요. 맞아요. 네, 심하면은 폐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속에 유착이 되기도 하고 스테로이드 포함된 윤곽주사를 여러 번 맞으면 피부가 안 좋아져요. 그렇죠. 울퉁불퉁하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스테로이드 포함된 윤곽주사는 권유드리기 어렵고요.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지 않은 윤곽주사는 성분이 여러 가지 정말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성분은 히알라제 성분인데 이거는 필러 녹이는 성분이에요. 왜냐면 우리 피부에 이미 필러 성분인 히알루론산이 피부에 이미 있어요. 이게 좋은 성분이죠. 그렇죠. 이게 피부에 있어야 피부가 탱탱하고 탄력이 촉촉하고. 좋거든요. 네. 그런데 히알라제를 윤곽주사라고 맞으면 그게 녹아요. 히알루론산을 녹이는 거죠. 히알루론산이 녹아서 일시적으로 홀쭉해 보이는데 사실은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피부에 좋은 거를 일부러 녹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히알루론산은 다시 차오릅니다. 그렇죠. 계속 한 만들어지죠? 3주 정도 네. 지나면 다시 차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윤곽주사 효과가 한 2, 3주만 갔어요. 라는 그쵸, 얘기가 그쵸. 나오는 네, 이유가 히알루론산이 2, 3주 지나면 다시 차오르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굳이 그 피부에 엄청 좋은 그 물광주사로 맞는 게 히알루론산인데 돈 주고도 맞는 거를 왜 굳이 일부러 녹여서 없애냐? 네. 어차피 되돌아올 거. 어차피 되돌아올 거. 그래서 그거 좀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PPC라는 성분이 있는데 맞아요. 예전에 굉장히 핫했습니다. 이건 효과는 좋았죠. 좋은 편이에요. 네, 그렇죠. 좋은 편인데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금지를 했기 때문에 요즘에 맞아요. 쓸 수는 없고요. 부작용 때문에 금지가 네. 됐죠. 네네. 네. 그런데 PPC랑 좀 비슷한 성분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서 뭐 포스콜린 같은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지방 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다소 있습니다. 근데 효과가 큰 건 아니고 약간의 효과, 일시적 효과, 뭐 그런 효과로 보는 성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윤곽주사도 어차피 맞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잖아요. 네. 하지만 어쨌든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한 뭐 행사나 일정을 앞두고 맞으면은 도움이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보톡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 네네. 네. 그 다음 방법으로는 방금 말씀하셨는데 보톡스, 턱 보톡스 시술이 네. 있어요. 이것도 오래전부터 굉장히 약간 대중화된 시술이잖아요. 그렇죠. 이 턱 보톡스 시술은 사실 효과를 잘 보시는 분들하고 보지 네. 못하는 분들이 조금 그렇죠. 구별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뼈가 있고 턱뼈가 있고 그 바깥쪽으로 근육이 좀 두껍게 그렇죠.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은 사실 이 보톡스 시술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턱 보톡스 시술 역시 효과가 수개월 동안 일시적인 시술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효과를 보시려면 반복적으로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죠. 그 다음 방법으로는 침샘 보톡스 시술이 있어요. 네, 그 침샘이란 게 귀 아래쪽에 여기에 네, 이만큼 있어요. 아, 이게 네, 귀밑샘이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턱밑샘. 턱밑샘은 여기. 네. 그런데 이제 얼굴 크기가 자유되는 거는 귀밑샘. 아, 그래서 체중이 늘면은 침샘 조직 자체가 지방 조직이기 때문에 체중이 늘면은 커져요. 침샘도 통통해지네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게 턱 근육이 크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꽉 깨물어 보세요. 요쯤에 있어요. 완전 귀 앞쪽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요 정도. 단단하게. 네. 네. 침샘은 그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귀 바로 앞에 여기가 불로 간 경우는 턱 근육이 문제가 아니고 침샘이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네네네. 그래서 침샘이 큰 경우도 결국은 해결책은 사실 뭐다? 체중 감량이다. 아, 침샘에 살을 빼는 침샘 그렇죠. 다이어트. 네, 침샘 오. 다이어트는 여기를 그래야지 여기가 줄어들어요. 네. 그렇겠네요. 네. 그 다음 6번째 방법으로는 얼굴을 작아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장비 시술이 있어요. 네. 저희 병원에서도 사실 이런 시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장비로는 요즘 핫한 인모드, 네. 그리고 전부터 핫했던 울세라, 네. 슈링크 네. 이런 시술들이 있죠. 네네. 그러면 인모드나 울세라 슈링크는 그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인모드는 어떤 분한테 좋은지, 울세라는 어떤 분한테 좋은지 이런 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인모드는 사실 고전압을 네. 순간적으로 흘려서 네. 지방을 파괴하는 네. 그런 이제 시술이고 네. 또 동시에 얼굴에 이제 탄력을 주는 그런 고주파 시술이에요. 네. 그래서 인모드가 효과가 좋은 분들은 네. 여기 우리가 이렇게 딱 꽃받침을 하잖아요. 사진 네. 찍을 때 네. 여기에 지방이 좀 있으신 아, 분들. 이 부분에? 네. 인모드는 특히 이쪽 네. 이 꽃받침 부분 여기 턱 라인, 턱 밑 지방을 이제 줄이는데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에 울세라, 네. 슈링크 이 시술들은 사실 강력한 초음파 시술이에요. 네.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조금 있으면서 피부가 늘어짐이 좀 있으신 분들, 울세라는 근막층을 또 수축을 시키거든요. 네, 그리고 리프팅. 그렇죠. 네. 그리고 지방도 좀 위축을 시켜요. 네. 그러니까 피부도 좀 늘어져 있고 지방도 좀 있고 이런 분들은 이제 사실 울세라 시술을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슈링크는 울세라랑 비슷한 기전으로 들어가는데 네. 사실 울세라보다 조금 약하게 들어가요. 파워가. 파워가 약해요. 네. 그래서 슈링크는 한 번 시술보다는 한 3, 4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반복하면서 반복해서? 네, 그렇게 이제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죠. 네. 그리고 인모드, 울세라, 슈링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얼굴의 지방을 좀 줄이는 시술인데 이게 얼굴형이나 피부 타입이나 그리고 얼굴의 지방의 분포에 따라서 굉장히 세심하게 시술을 받아야 되세요. 그렇죠. 왜냐면은 지방이 별로 없는 꺼져 있는 부위에 시술이 들어가면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꺼지죠. 있고, 그렇죠. 네.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시술 경험이 많은 그런 이제 병원에서 꼼꼼하게 시술 받으시는 게 좋죠. 네. 자, 다음 방법으로는 큰 얼굴, 골격 자체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윤곽 수술, 뼈 수술이 있어요. 네. 이건 얼굴 살을 빼는 게 아니고 얼굴 자체를 작아지게 하는 뼈를 줄이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윤곽 수술이 효과가 좋은 분들은 이 턱뼈가 약간 이렇게 벌어진 경우, 광대뼈가 튀어나온 경우 이런 분들은 이제 효과 좋죠. 이미 작은 분들도 또 욕심에 많이 하시죠. 또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얼굴 지방 제거 시술을 많이 하니까 저한테 윤곽 수술하시고 엄청 찾아오시거든요. 그분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뼈가 작아졌더니 피부가 처졌다. 그게 문제죠. 그렇죠. 골격이 작아지면 피부가 남아있는 피부가 어디로 가겠어요? 밑으로 밑으로 내려오죠. 내려오죠. 그래서 어떤 증세를 보이냐면은 턱이 작아졌더니 입가에 처지고
그다음에 광대뼈가 작아졌더니 앞볼 처짐. 네. 여기가 처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윤곽 수술은 효과는 드라마틱할 수 있지만 피부 처짐이 문제인데 피부가 처진 거는 원상복귀는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마지막 방법인데요. 네. 네. 마지막으로 얼굴 살을 직접 네. 제거하는 네네. 얼굴 지방 흡입 시술이 있죠. 그렇죠. 이 원장님이 전문으로 하시잖아요, 많이? 네, 제가 얼굴 지방 흡입 많이 시술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분이 좋냐? 뼈는 작은데 살이 이만큼 붙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효과 좋아요. 그런데 턱뼈가 이미 이게 벌어져 가지고 넓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지방을 좀 걷어내도 효과가 적을 수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얼굴 살이 많아야 효과가 좋고, 만져봤는데 얼굴 살이 별로 적으면 효과가 적고. 근데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은 뭐 100명이면 100명 다 본인 얼굴 살 많다고 오시는데 사실 얼굴 살 별로 없는 분들 굉장히 많이 오시고요. 저도 제 스스로 얼굴 살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사실 그렇죠. 약간 빠졌으면은 하는데,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사실 지방은 적은 거죠. 네, 그래서 진단이 중요해요. 그래서 시술 전에 충분히 촉진해보고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겠다. 이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술을 하게 되죠. 그렇죠. 네, 오늘은 얼굴 작아지는 법, 얼굴 살 빼는 법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방법 중에서 인모드나 울세라, 슈링크, 장비 시술에 관한 거나 얼굴 지방 흡입 시술에 관한 영상은 저희 닥터CL의 예전 영상 보시면은 있거든요. 네. 그거를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